앞서 이제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다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2020년 이제 12월에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입니다. 일단은 이 사안은 이제 사실혼이었어요. 사실혼인데 상대방도 우리 이제 아이 엄마께서 의뢰인이시고 상대방이 아이 아빠인데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부하모 친권자로서 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사실혼의 경우 둘 다 친권자로 되어 있을 때 해소하면서 친권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 협의로 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제 뭐 재판부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상대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협의서를 작성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사안인데 사실 아직 신고는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에 준해서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협의에 따라 상대방이 이제 꽤 상당 기간 아이를 몇 년간 양육을 하고 있었고 우리 의뢰인은 그 협의에 따라 면접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협의가 정말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 면접 교섭은 통상적으로 아이 나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달에 2회 1박 2일 면접 교섭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특히 뭐 아이가 방학이라든지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에 좀 따로 더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통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 집 안에서 뭐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것 이상으로는 면접 교섭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이제 아이가 거주하는 집에 가면 거기에는 상대방은 없고 아이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면 감시하에 거기에서 딱 몇 시간만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어머님, 아버님 아이 데리고 잠깐 요 앞에 가서 뭐 좀 하고 와도 될까요? 정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아이랑 좀 이런 거 저런 걸 하고 싶으니까 절대 안 된다. 였고 그래서 참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사안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뭐 상대방 그 할머니께서 본인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한다거나 또 본인이 그 아이의 엄마를 칭할 때 아줌마라고 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아이가 굉장히 그 상황을 사실 다 알잖아요. 굉장히 분노가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고 아이의 엄마를 만났는데도 엄마라고 마음껏 말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정서적인 학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친권자 양육자 변경이 그렇게 힘들다더라. 사실 뭐 좀 상담도 다녀봤는데 좀 포기하라 뭐 이런 말씀도 좀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송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셨고 그래서 의뢰인분은 내가 이게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애를 좀 당장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대요. 내가 이게 친권자 양육자는 비록 아니지만 협의를 할 당시에 애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다. 애가 거의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엄마로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애를 그냥 데리고 나오고 싶대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애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은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해봤는데 어렵다. 이 상태대로 이제 친권 양육권 변경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이 사안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몇 가지 자료로 뭐 녹음 파일이라든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만큼 재판부에 전달이 될지 또 한 번 친권 양육권이 이제 양보가 돼서 상대 측에서 아이를 주로 데리고 있고 물론 뭐 부 또는 모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 또는 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사실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구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 나도 스스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접교섭 할 당시 뭐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던 것뿐이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상대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양육을 한다. 근데 상대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러한 식으로 아이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뭐 이러이러한 점이 양육자에 부적합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결국에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아이를 인도받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정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자. 특히나 상대방이 이제 해외에 특히나 주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애를 데리고 해외에 혹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정말 좀 큰일이다 해서 좀 급박하게 일단은 합당한 면접 교섭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숙박도 하면서 정상적인 면접 교섭을 소송 초반부터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사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역시나 본인이 주로 양육하고 있다. 양육 계획은 이러하다. 그리고 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부인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소송 중에도 참 이 소송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분명히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아이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 분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면서 승소한 사례에서 느꼈던 공통점 하나가 의뢰인 분들이 굉장히 좀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막 극단적인 경우에 아이가 있으면 너무 막 조급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런 힘듦을 막 토로하시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힘든 거를 담담하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지만 동시에 좀 담담하고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소송 중에도 차분하게 이제 가사조사 등의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시는 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의뢰인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중요한 서면이나 사건 구성, 방향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결국에는 상호 이 힘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의 그런 부분이 재판부에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뢰인분도 끝까지도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의뢰인분이 친권 양육자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사건 본인을 인도하라는 이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정말 우리 뭐 함께 진행해 주시는 분들 변호사님을 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고 너무 행운이었고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